동영상 강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나무 이야기 다시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버드나무도 이제 류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버들을 말하는 거에 또 양자도 버들이고 버들류자도 버들입니다. 대충 이제 우리는 버들류자가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버드나무는 이제 부드럽다고 부들나무, 버드나무, 버들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예, 우리 옛날에는 버들나무라고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들나무, 버들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이제 말이 됩니다. 버드나무류, 예, 성씨에도 쓰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석류나무류입니다. 석류할 때, 자, 우리 이제 석류피는 그 탄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수렴 작용으로 혈액 그 응고 작용, 그래서 지혈 작용을 나타내죠. 자, 석류 과피를 약재로 쓰고 있고 또 씨앗은 여성 호르몬이 많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로는 어, 저기 석류 안에 있는 그 과육을 먹고 씨를 버리고 그 과피도 버리는데 과피가 약이 되고 씨앗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되는 건 다 버리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류라는 거는 원래 이제 페르시아 지금 말로 이란이죠. 이란. 근데 이란을 우리가 옛날에 아르사케스라고 말했는데 그걸 이제 안식국이라 불렀습니다. 안식국. 저기 세계사에 나옵니다. 세계사에 안식국. 그래서 조선 초기에 나온 책 보면 안석류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초기에 나오는 향약집성방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석류를 안석류, 안식국에서 왔기 때문에 안석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석류는 지금도 이란산, 페르시아죠. 이란산 마트 가시면은 엄청 큰 석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석류는 그만큼 크지가 않아요. 사과 뭐 애들 주먹만 하는데 이제 이란산 석류는 진짜 애들 머리만 하는 것도 있죠. 품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이란에서 이제 바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남이나 경남에. 그래서 석류류, 저자도 나무 목변에 체류하다, 거주하다, 유하다. 그러니까 우리 유학할 때 유자를 쓰죠. 그래서 발음은 유고 나무 목변에서 나무를 의미하는 이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은 안석류라고 나온다더라. 그 정도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율자, 율피 이게 이제 약재로 쓰고 있고 율피 이제 떫은 맛 나는 그걸 이제 미백 효과로 사용하고 있죠. 밤꽃이 밑으로 처진 그 모양을 한자로 이렇게 그려낸 게 밤율자입니다. 자, 이제 미음으로 넘어갑니다. 미음에서 매화매, 오매, 까마귀 오자 써서 검정색 매실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훈증해서 검게 된 걸 우리가 오매라고 합니다. 오매, 훈증했다. 왜 훈증할까요? 이제 그 청산배당채, 우리가 그 매실에 청산배당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훈증해서 이제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청산배당채가 이제 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정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오매라고 한다. 매화매, 매실이다 이런 말이고, 이제 명자나무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우리나라에서 명자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모가가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명자꽃 우리 가시가 있어가지고 개들은 이제 담벼락에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명자하고 그 저기 모가하고는 절단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산 모가를 사면 명자가 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자, 명자. 그러니까 모가하고 사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백자로 넘어. 백자로 측백나무. 백자에서 측백나무. 흰 백자가 붙어 있고 나무 목자가 붙어 있어 백자인. 예. 자, 저기서는 측백이 흰 백자가 붙었는데 지금 우리 약전명에서는 일백백자가 붙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백나무의 씨앗을 약으로 씁니다. 측백나무 씨앗은 그 쌀과 닮았는데 모양이 한쪽은 둥글고 한쪽 끝 반대쪽은 뾰족한, 그래서 쌀과 닮았는데 손톱으로 눌러봤을 때 잘라지면은 측백나무 씨앗 안에 있는 종인 백자인이고, 손톱으로 눌렀을 때 안 잘리는 것은 쌀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눌러보면은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이제 뭐 저기 탈모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측백나무는 그 씨앗 가지고 이제 진정작용 때문에 이제 불면증, 불안증 이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탈모 샴푸로 이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 탈모를 예방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자나무입니다. 비자나무, 우리 뭐 저기 제주도 가면 많이 비자림 많이 있고 합니다. 예. 비파하고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죠. 예. 아늘비자에 이제 그 막아놓은 게 이제 비자할 때 비자고, 네, 비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저기 뭐죠, 비파는 이렇게 입이 넓고, 예, 입이 넓고 비자는 침엽소 같이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조금 생긴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비파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파나무는 비교하다 할 때 비자 옆에 나무 목자가 붙어서 네, 비파다, 비파나무. 자, 파라는 것도 손잡이 이런 말이고 나무 목자 붙어서 이제 파라고 읽습니다. 네, 중국말로는 바라 그래서 잡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파, 예, 비파는 그야말로 생긴 모양이 비파를 닮았다. 우리 저기 연주하는 비파, 이렇게 연주하는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서 잎이 이렇게 밑이 이제 둥근 이런 잎입니다. 그래서 이 비파가 그 앞쪽 면은 녹색이고 뒤쪽 면은 녹회색.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아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 특히 중국에서는 그 털을 이게 뜸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이제 쑥을 뜸으로 사용하듯이 이제 비파 잎을 뜸의 원료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만큼 털이 많다. 그 다음에 비파 열매를 우리가 살구 닮았다 해서 저걸 가지고 농축을 해서 이제 기침 약으로 사용합니다. 비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중국, 일본 이런 데서는 사탕으로 목캔디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파는 남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빌랑나무 빈, 아까 방금 지난 시간에 보셨던 빌랑, 예, 그래서 이빨 막 씹는 그 빌랑이다. 야자나무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빈자는 이제 그 손님 할 때 빈, 국빈 뭐 이렇게 할 때 빈자 옆에다 나무 목자 붙인 막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는 랑자를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빌랑나무 빈자죠. 네. 다음 사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사로 넘어가셔가지고 감나무 씨, 예, 그 감나무라는 게 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고려 때는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감자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이제 시라고 해서 이 글자가 복잡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저자할 때 시자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감나무. 그래서 감나무 그 꽃감에 옆에 꽃감에 막 묻어 있는 그 설탕 같은 그 그걸 우리가 감나무에 감 열매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해서 서리 상자를 써서 시상이라고 합니다. 시상. 중국에서는 수박을 그 유약 처리하지 않는
그 독에다가 넣어가지고 삶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분이 그 독으로 배어 나오는, 삼투압으로 배어 나오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당분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모아서 수박을 서과라고 합니다. 서과. 그래서 거기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래서 서과상이라고 합니다. 서과상 사탕이 있습니다. 목캔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침에 쓴다 이런 말인데, 역시 감에 그 고운 그 가루가 묻어 있는 그 당분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상, 감나무 시자에 서리상자를 써서 시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 기침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나무 꼭지를 약으로 쓰는데 딸꾹질에 씁니다. 그래서 시채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쓰고 읽기를 채라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라고 쓰고 시채라고 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시채하고는 이제 장단이 다른 거고, 감나무 꼭지를 딸꾹질에 사용하는 시채다 이렇게 해서 시자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나무 송, 뭐 전에도 배웠지만 1800자에도 나오지만 소나무에 대한 약재가 많죠. 와송, 이건 뭐 소나무라 글자를 쓰는 거지만 소나무 가지, 또 뭐 소나무 뿌리에 달린 뿌리에 달린 그 균사체, 뭐 또는 소나무 그 진, 우리가 이제 송진이라 그러는데 약재로 송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재로 쓰고 있고, 그게 이제 화석이 된 거, 송지가 화석이 된 걸 호박이라고 하죠. 호박도 뭐 신경 안정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호박은 영화로 알려진 게, 우리가 그 주라기 공원 거기 이제 그 모기가 그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송진에 가둬졌고, 그게 화석이 돼서 호박이 된 그 안에서 이제 그, 그 멸종된 그 공룡의 DNA를 분리해서 공룡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주라기 공원이죠. 예. 그래서 소나무와 관련된 약재가 의외로 이제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상. 자, 이제 뽕나무와 관련된 건 전부 혈당과 관련되다고 효능이 보시고, 뿌리 껍질을 상백피라고 하고, 뽕나무 가지를 또는 상지라고 합니다. 상지도 혈당 강화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도 여러분들이 멀베리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들양, 아까 이제 버드나무 류자도 있는데 버들양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떨칠양 옆에 뭐 나무 목변이 있어가지고 버들양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앵두나무 앵자. 자, 우리가 꾀꼬리 앵, 우리 뭐 저 앵자는 발음이 꾀꼬리고, 그래서 꾀꼬리처럼 닮았다. 근데 복숭아처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앵두라고 한다. 꾀꼬리처럼 아름답다, 깜찍하다는 거죠. 깜찍하다. 앵두 같은 입술 뭐 이런 거 할 때 새빨갛고 작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대추나무 조. 자, 가시 자자를 두 개를 엎어 놓은 거 대추나무 조라고 합니다. 네, 가시자를 아래 위로 포개 놓은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려나무다. 팜트리. 종려나무, 이제 마루종자 옆에 이제 나무 목변이 있어가지고, 종려나무가 이제 나무가 이제 위에 녹색이 있고 옆에 사람 머리처럼 막 산발돼 있죠. 근데 그게 종려피인데 태워서 지혈제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탱자나무 지, 지각 지실, 뭐 탱자나무 열매를 지실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당나라에서 온 그 가시나무를 당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탱자라고 불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사람들은 저걸 당을 댕이라고 말하죠. 댕. 그래서 유자를 댕유자라고 합니다. 댕유자.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기 동의보감에 보면은 진짜 당유자라고 나옵니다. 유자가. 그래서 제주도 가시면은 그 댕유자 뭐 그 음료, 그 레모네이드를 이제 댕유자로 만든 거 있어요. 꼭 먹어 보십시오. 더 신맛이 나는데 그게 토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뭐 탱자나무가 뭐 그죠? 뭐 귤이 위수를 넘어가면은 뭐 탱자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예, 왔는데 우리는 탱자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당나무 저, 예, 놈자자 옆에 나무 목자가 붙어가지고 당나무 저라고 합니다. 당나무 저. 근데 잘 보시면은 나무 목자 옆에 놈자자인데 밑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은 살물 자자. 원래는 놈자자 밑에 불화가 있어서 살물 자자인데 예, 저걸 뭐 대충 그냥 막 어? 젖자라고 쓰고 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나무를 삶아서 종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나무를 종이 원료잖아요. 종이 원료. 저게 이제 당나무가 아토피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 당나무로 종이를 만든 게 우리가 한지잖아요. 한지에서 다시 이제 섬유를 뽑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진먼지 진드기의 알러젠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 이제 용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예. 전주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 산업이 되는 거죠. 당나무, 그 당나무는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삶아서 종이를 만든다. 이렇게 글자를 외우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막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글자 이해하는데 도움 된다면은 맞겠죠.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산나무, 산뽕나무 자 또는 뭐 척으로 읽기 쉬운데 자자입니다. 예, 돌석자 옆에 나무 목자가 있어가지고 자목이라 한다. 예, 저게 뭘까요? 꾸지뽕나무. 예, 지금 우리가 자목이라 그러면 꾸지뽕나무가 됩니다. 이제 간암에 쓰고 예, 혈당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열매가 되게 맛있습니다. 대추만 납니다. 자, 씨앗은 항균력이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치어수로 넘어갑니다. 산초나무. 자, 여러분 제가 이 원래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교재 다음 학기 때 배울 사진을 띄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못 따라가더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는데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사진과 함께 병행하는 네,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읓입니다. 산초나무 우리가 저기 고초, 호초, 후추를 호초라고 쓰고 후추라고 읽습니다. 저거는 초자라고 예, 중국말로 찌아오라고 하고 초라고 읽습니다. 근데 산초나무, 후추나무 다 조글자를 쓰고 이름은 향기로울 초라고 합니다. 촉초, 화초, 산초 다 초자를 쓰고 매운맛이 난다라는 게 저 글자의 특징입니다. 딱 보시면 아 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부하고 좀 닮았죠. 맑을 숙자하고 닮았습니다. 나무 그거 맑을 숙자는 물수변이고 저 산초나무 초는 그 저기 나무 목변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중나무 참중나무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참중나무, 가중나무, 참중나무 이렇게 있는데 참중나무 봄춘자 옆에 나무 목자를 써서 저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춘부장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춘부장. 친구 아버지를 춘부장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왕자, 나무 중에 최고 참중나무인데 춘부장이라고 하면은 남의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이름을 춘부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잎을 춘목엽이라고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개오동나무 추입니다. 가을 추자 옆에 나무 목변을 쓰는 건데 개오동나무를 추목이라고 하고 껍질을 추목피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추나 추동할 때 추 같이 쓰는데 예 여러분 이제 나무 목변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피읍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비파나무 할 때 파자를 여기 다시 이제 비파나무다. 비파나무다. 파자가 비파나무다. 이런 말이고, 저 파자만 한 개만 해도 비파나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입니다. 단풍나무 풍인데, 여러분들 저게 저 글자가 나오면 단풍나무과가 아닙니다. 웃기죠? 단풍나무 잎을 닮은 다른 과의 식물을 가지고 저게 풍향수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나무의 진을 풍향지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를 로로통이라고 하고 로로통은 관절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향수, 풍향나무, 그러니까 그 풍나무 예, 할 때는 저 글자는 단풍나무인데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풍나무가 그 우리가 그 경남 사투리로 코나무라고 하는 느릅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그 열매가 잠자리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단풍나무는 특징이 잠자리 날개처럼 생긴 그 열매를 형상화해서 이제 단풍나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발음이 풍이죠. 그 나무 목변에 바람 풍자가 붙은 그런 단풍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저 풍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로 넘어갑니다. 자작나무 화, 화목피. 예. 우리가 저걸 자작나무라고 하고 저 화자를 쓰면 또 봇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봇나무라고 있습니다. 봇나무라고 있는데 벚나무와 용도가 같다. 뭐 이렇게 돼서 벚나무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봇나무고 자작나무, 뭐 우리 벌치라고 하는 자작나무, 그 자작나무는 껍질이 막 일어나서 흰색 띠는 근데 그 나무가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그래서 자작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에 뭐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 하죠. 자작이다 이런 말 할 때 그런 말 하는데 예, 타는 소리가 자작거린다고 해서 자작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생겨먹은 건 저기 쓰임새가 벚나무를 닮아서 사람들이 벚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벚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벚나무라고 하고 우리 표준어도 또 벚나무인데 사람들이 벚나무란 나무가 있나? 벚나무 아니겠나? 뭐 이렇게 돼서 많이들 저 글자를 벚나무로 오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무 관련 단어 33페이지까지 수업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